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태포명장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저희의 모토는 항상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우리 효정 강사님하고 같이 재미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재료를 맡고 있는 김효정 강사입니다. 그 인사할 때도 이 강사님은 이게 트레이드인가 봐. 귀엽죠? 이게 나이에 맞게 하는 게 맞아요. 내 나이에 저렇게 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오늘 할 거는 나만의 인상법 찾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인프레이션 강의를 하거든요. 인프레이션 강의 할 때 선생님들이 딜레마를 많이 느껴요. 그 예를 들면 엊그저께 내 강의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프랩 자체를 되게 잇몸을 갈아버리는 스타일인 거지. 맷돌로 싹 돌려깎게 하듯이 거의 부착지금 근처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갈았는데 이 원장님께서는 무조건 코드를 넣어라. 그래서 내가 그 코드를 봐야겠다. 내 프랩이 깨끗한지. 그러니까 코드를 넣고 인프를 떠라 정도에서 끝이 나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보겠는데 코드를 반드시 넣어서 내 눈에 확인을 받고 거기다 필요하면 내가 2차 프랩을 또 할 것이며 그리고 그걸 해서 선생님 상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압박감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위생사도 약간의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될 판에서 뭘 시켜야 되는데 그냥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A안하고 B안을 줬어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럼 난 A안과 B안을 줬는데 A안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라. 블랙시크를 쓰든 안 들어가니까 코드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갈아놓으면. 그러면은 1차 1안에 A안에 당신이 블랙시크든 되게 가는 코드를 사용해서 최대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신용 까뭇까뭇한 그 코드 라인이라도 보이게 해봐라. 그런데 자기 원장님이 그걸 체크해서 자기는 불안해서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제일 가는 코드를 가지고 코드 패커를 쥐고 선생님은 그 환자한테 죄책감을 가지지 말며 쑤셔라. 그냥 진 이겨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는 내용은. 이게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써 있을 때나 설명을 들었을 때가 또 달라져요. 여기 이제 이게 나만의 인상법 찾기라는 매뉴얼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주는 이유가 나한테 질문이 대부분 그거예요. 이론상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임상회 할 때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안 될 때가 많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딜레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상은. 왜냐면 환자나 원장님이 정석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환자라는 사람은 임상에선 정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부분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럼 원장님 또한 스타일이 원장님이 10,000명이면 스타일도 10,000개야.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도 장단을 맞춰야 돼, 저기도 장단을 맞춰야 돼.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성격을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마음이 너무 여려요. 그리고 FM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이 상황에서 자기로서는 내 인생에 절대 못 선택하는 딜레마가 온 거예요. 잇몸을 어떻게 쑤셔? 환자 불안해서 환자가 아플까봐 걱정이 돼서 이 사람은 못하거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게 온단 말이야. 선택의 이 순간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보면 이제 1번에 뭐라고 쓰냐? 트레이 선택 시 앞궁 사이즈를 확인하나요? 구강에 넣어서 앞궁 사이즈를 확인하나요? 이거 넣을 시간이 어딨어? 그렇잖아. 너무 바쁘면 체크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밀어 넣어서 넣고 여기 사이에 이제 뜨나 안 뜨나 이제 공간이 있나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할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급해서 매뉴얼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5개만 하고. 그런데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결과는 뭐예요? 아까 그 선생님이나 내가 예시로 들었던 그 첫 번째 선생님이나 지금 이 트레이에 이걸 선택을 못하는 선생님이나 결국에는 자기 불안 때문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트레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안 들어갔어. 그럼 플라이어로 벌려야 되잖아. 근데 바빠서 그냥 쑤셔 넣은 거야.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어쩌다 있던 케이스가 여기가 걸려버린 거지, 트레이가. 그래서 끝까지 인상제가 안 들어가서 인상제 막 찢기는 거야. 근데 결과는 어쨌든 안 나오면 욕은 내가 먹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택을 해야 될 건 이 순간 내가 욕을 먹고 이 환자를 좀 덜 불편하게 할 거냐, 욕을 안 먹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욕을 안 먹는 선택을 할 거냐 그거를 하는 거지. 결국엔 욕을 먹고 안 먹고의 선택이라는 거지 이게 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하고 조금 다른 건 아까는 어쩔 수 없이 잇몸이 뭐 찢어지든 어쨌든 욕 안 먹으려면 찔렀어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궁 선택을 할 때 여기서 왜 빨리 하냐고 지랄을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트레이 체크를 안 했을 때 저번에 사고가 한 번 났거든. 그러면 이 일을 또 안 만들어야 되니까 5초, 10초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30초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트레이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눈대중으로 봐서 악궁하고 트레이가 맞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의 연차거나 능력자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30초이든 1분이든 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딜레마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다 제대로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다급하게 누가 다그친다고. 근데 제가 다그쳐서 내가 못했어요는 변명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이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매뉴얼을 원하시면 뭐 공개하면 되니까. 처음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치과는 다 이게 환자분을 계속 본 사람이라면 금방 판단 가능하겠죠. 근데 손 바꿔서 갑자기 뭐 본떠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입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그때는 막 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교정 뭐 덴티폼처럼 똑고르다. 그러면 눈대중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7번, 8번 약간 뻐들어졌다. 그러면 시작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호칭 강의를 오래 했잖아. 실습 강의를. 선생님은 그만큼 갭이 오른 거야. 이게 선배의 꼰대야. 이게 선배의 말도 안 되는 꼰대라고. 라떼라고. 그러니까 이게 코칭과 실습의 차이. 우리는 이제 대본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무한을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 무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멘탈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깝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지. 아주 아래쪽에 있는 깝인 이 능력자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봤자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 지금 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건 선생님하고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알아듣는 거고 선생님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편이거든? 높은 편이야. 내가 아는 김 선생님은 수준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멘트라고 내 말은. 근데 내가 하는 강의는 아래 수준의 선생님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강의거든. 그쵸. 저 1년차 때부터 그치 1년차 때는 많이 뭐했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라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워낙 코칭이랑 실습을 오래 하니까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래서 남한테 기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라는 거지. 누가 뭐래도 나만의 기준을 갖고 움직이라는 거지. 그걸 못 가지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너 기준을 네가 가져오라고 그러면 머리가 깨질 일이라는 거지. 못 갔죠. 그렇지. 특히나 레벨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 저연차 선생님이나 나이가 많거나 연차가 많더라도 아직 레벨이 충분히 왜냐면 기회가 없어서 레벨을 못 채우신 분들도 있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솔직히 나 탓할 수는 없고 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잡아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인상에 뭐 예를 들면 3번에 내가 사용하는 인상제 흐름성을 파악하고 있나요? 흐름성이 뭐야? 듣는 이 처음이죠. 흐름성이 파악이? 얘가 에어를 안 불어도 쑥쑥 들어가는 애가 있다고. 에어를 꼭 불어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덴투실이나 뭐 이렇게 좀 국산 중에서도 이렇게 짜고 라이트 바디 한번 1차로 짜고 에어 불라고 할 때 지금 1차로 짰으니까 그 믹싱 팁, 마이크로 팁 앞에서 뭐가 질질 흘러. 그럼 얘가 어때요? 짤 때부터 알 거야 벌써. 질질 흘러져 있으면 이게 좀 흐름이 좋은 애고 얘가 흐른다기보다 얘가 맺힌 느낌이야. 질질 흐르는 타입이 아니야. 그런 애들은 에어를 좀 더 불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내가 파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흐름성, 이게 기본적인 이런 것, 뭐 인상제에 관한 이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내 기본적인 뭐 인상제에 대한 혹은 뭐 이런 인프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중하 중에 만약에 뭐 상 위주로 있다 그럼 내가 그나마 잘 하고 있는 내 길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대로 밀고 가보자. 아니면 하가 주로 많다 그러면 선생님은 생각보다 기본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씩 채워 넣으면 돼. 최소 이 중에 이 11가지 지금 있거든요 매뉴얼.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나씩만 다 선생님이 케어를 해서 알고만 있어도 되게 많은 또 스킬, 11가지의 스킬이 생기는 거라. 케바케를 또 그만큼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프 강의 들으신 선생님, 관심 멤버 선생님들은 요 내용을 한번 보고 요 매뉴얼 내가 공유를 해줄게요. 얘 이제 인프 강의 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매뉴얼 내가 공유를 해줄 테니까 보고 선생님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인프 강의 듣고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기약나는 하고 있었던 건가? 강사 너는 강의해라 나는 내대로 갈란다. 그런 느낌 아니라 제대로 좀 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8번 같은 게 매뉴얼 8번이면 원장님이 만약 코드를 두세 개 넣으라면 오더대로 넣으실 건가요? 잇몸이 찢어지고 부착치은이 건들려져서 나중에 환자가 잇몸이 아프다거나 퉁퉁 부었던가 그리고 이런 퉁퉁 부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치은 퇴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프랩이 마진 근처, EQ 마진 정도예요. 치은 근처, 진지바 마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으면서 마진이 보여. 그것도 하필이면 전치부. 그럼 누구 탓이야? 누가 코드 제때 안 뺐어? 누가 템퍼러리 제대로 안 만들었어? 선생님 탓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장님 말을 끝까지 들을 거냐? 솔직히 뭐 검사하면 할 말 없어. 검사하면 이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하겠지. 근데 검사는 안 하고 자율 재량의 보통은 맡기니까. 그럼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나라면 환자 생각을 좀 더 해서 그 양반이 2개, 3개 넣으라 하더라도 굳이 2개, 3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난 안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내 실력을 인정받으면 터치는 안 들어옵니다. 근데 실력을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면 눈 가리고 아움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되게 기로에서 ABC지만 이거 할까 말까 이게 되게 기로에서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판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정의 선생님들이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관심 멤버 이상은 저희 연락처가 다 있겠죠. 제 세미나를 다 들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만 하셔도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죠. 100%뭐 선생님을 인생을 바꾸세요 이딴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성향이신 것 같고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설명은 드릴 수 있겠죠. 코칭 받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이랑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렇지. 실습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많이 변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관리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팁을 좀 주고자. 이 강의는 공개 영상이 되겠지만 매뉴얼은 관심 멤버들에게만 관심 혹은 문화생 우리 카페 멤버들에게만 이제 공유가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왜냐면 이것도 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사들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직은 놔주기 싫어가지고 애매한.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일단 해봐. 라는 스타일이잖아요. 강사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머리로 먼저 해보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아이디어 싶으면 포기. 네. 그래서 만약에 선배가 일단 해봐 라고 했는데 이제 이 후배분은 머리형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봐. 이제 답답한 거지. 시작이 뭔데? 일이 뭔데? 답답하겠다. 뭘 해보라는 건지.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답이 딱딱딱 나오지만 이거를 1년차 애들한테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상중한데 아예 상중하도 아니고 저 이거 몰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좋죠. 선배는 좋죠. 아 몰라? 알려주면 되잖아요. 병원 매뉴얼로 쓰면 되겠네. 병원 매뉴얼로 쓰면 참 좋겠다. 문항을 좀만 보강을 해서 보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팀장급이신 분들은 이 자료를 꼭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4번도 보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을 메꿀 때 그러니까 꼰뜰 때 블랙 트라이앵글 여기 치간
징지가 많이 내려갔거나 뭐 치열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많이 흔들린다든지 뭐 다 같은 맥락이지만 유틸리티 왁스를 사용하나요? 라고 해놨거든. 유틸리티 왁스를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유틸리티 왁스를 사용했다면 당신은 아직도 40년 전에 스킬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재료거든. 이 재료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치열 사이에 잘 안 붙어요. 물론 뭐 손이 야무지신 분들은 굉장히 잘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은 드물고요. 초짜들이 따라했을 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공간이 넓으면 코튼을 뜯어서 말아서 치간 사이에 넣는 게 더 좋고요. 이때 마른 코튼을 쑤셔 넣으면 잇몸 벗겨져요. 잘못하면 젖은 살짝 물에 적셔서 짠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밀어 넣어 주셔야지 치은이 벗겨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고 벌써 문제가 생길 소지를 다 차단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팁이라는 거지. 임상에서는 많이 가르쳐 주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인프 강의 같은 걸 들어보셔도 좋고요. 일단 마무리하시는 중이신가요? 그럼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너무 영상이 길어져. 안 본대 선생님들 15분 넘으면.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